자, 봅시다. 오늘 블랙라벨 삼각함수의 그래프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내용이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그래프를 조금 더 연습하고 오시는 게 맞겠죠. 그죠? 잘 봐. 오늘 조금은 심화된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심화된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스킬 중에 하나고, 어떻게 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간소화할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래요. 자, 1번 대표 문항이에요. 자, 세함수 y는 sin 2x의 절대값, y는 탄젠트 x의 절대값, y는 코사인 x에만 절대값,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두 개는 식전체의 절대값이 붙어 있고, 얘는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어요. 맞습니까? 얘 주기를 각각 a, b, c라고 할 때 대소관계를 따지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인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죠. 그런데 x의 개수가 붙어 있으면 원래 주기를 x의 개수로 나눴어. 그치? 그러면 자, 첫 번째 y는 sin 2x를 한번 보자면, sin 2x의 주기는 원래 주기 2파이를 뭐로 나눠? 2로 나눠서 파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 봐. 사인은 위로 볼록한 그래프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의 모양이 어때요?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죠? 근데 절대값은 x축 아래가 꺾어 올라가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통통 주기적으로 튀는 모습. 그래서 이런 단순한 형태에서 사인 코사인의 절대값을 딱 붙이면 주기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자, 근데 요거를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얘가 정말 위로 올라간 거랑 x축 아래로 내려온 게 똑같아요. 올라간 거랑 내려온 게 똑같아. 근데 요 상태에서 평행이동을 조금이라도 하면, 위로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올라갔던 거에서 꺾이는 부분이 조금 낮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상하 이동이 없을 때, 즉 y축 평행 이동이 없을 때 절대값을 딱 씌우면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기가 파이였다면 요거의 절반 2분의 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a는 2분의 파이라고 결정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말을 했을 때 사인과 코사인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탄젠트는 두 번째 봐봐. y는 탄젠트 x. 그러니까 탄젠트 x는 주기가 파이입니다. 근데 탄젠트는 모양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를 x축 절대값을 씌워서 x축 아래를 꺾어 올리게 되면 요 정도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기에는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돼 있던 애가 이렇게만 올라갔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주기를, 이게 파이만큼 주기가 계속 반복되던 애가 이렇게 벌떡 서버린 거죠. 그치? 그러니까 주기에 영향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래서 탄젠트 x의 절대값 씌워봐야 주기가 파이가 되겠죠. b.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코사인 x죠. 자, 코사인은 사실 x의 절대값을 붙이나 마나죠. 코사인은 무슨 함수야? 우함수기 때문에. 그쵸? 이미 y축 대칭이란 말이죠. 자, 근데 x의 절대값 씌웠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우리? x 양수인 부분을 y축 대칭하게 돼 있어요. 그쵸? 절대값을 씌우면. 그쵸? y의 절대값이 들어있으면 y 양수인 부분 x축 대칭을 하게 돼 있었어.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코사인 x는 사실 절대값을 씌우나 마나 똑같이 우함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주기는 뭡니까? 얘는 2파이를 고수하겠죠. 맞아? 따라서 a는 얼마? 2분의 파이. b는 얼마? 파이. c는 2파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체크하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죠. 자, 요게 잘 들어. 사인과 탄젠트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충분히 시간을 벌고 빨리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삼각함수 기본적인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웬만하면 문제 풀 때 꼭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동하는 거. 그쵸? 결국에는 뭐 최대 최소를 본다거나, 그쵸? 뭐 주기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함수값을 따질 때도 그래프로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칭성을 꼭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요거 잘 할 수 있도록 그래프 연습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4번 대표 문항이라고 돼 있어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함수 fx는 sin kx라고 돼 있어요. 그쵸? 자, 이것도 약간 주기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kx니까 첫 번째 주기를 판단하라는 얘기죠. 주기가 뭡니까? 원래는 2파이지만 k로 나눈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k가 뭔지는 몰라요. 자, 이 상태에서 0부터 x는 2k 분의 5파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프와 직선 y는 4분의 3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f,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주기를 좀 이해했으니까 우리가 삼각함수를 그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8칸인데 얘가 지금 얼마인지 대충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좀 여유를 두고 그릴게요. 하나, 둘, 셋, 넷, 한 5칸 정도 한번 그려볼까? 자, 그래서 사인 그래프 그냥 그리시면 돼요. 대충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주기를 선생님 표기를 해줄 건데, 주기 여기가 얼마? K분의 2파이가 돼요. 맞죠? K분의 2파이 주기니까 여기는 그럼 얼마가 돼요? K분의 파이죠. 2로 나눈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돼요? 2K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90도 범위에서 2K분의 파이가 나오는 거니까 2K분의 5파이라면 1칸, 2칸, 3칸, 4칸, 5칸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까? 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프 살짝 그려보시면 그 상태에서 뭐냐면 뭔진 모르지만 그냥 4분의 3 하나 그었대요. 그냥 4분의 3을 그은 거죠. 4분의 3. 그죠? 그래서 교점의 첫 번째 거 알파, 베타, 감마를 찾은 거야. 맞죠? 그러면 일단 주기가 K분의 2파이기 때문이지롱.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주기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칭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 문제가 주기와 대칭성을 다 갖고 있는 문제인 게 선생님이 대칭인 근의 합은 뭐라고 얘기했죠? 대칭축 곱하기 근의 개수였어. 그러면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면 대칭축이 2K분의 파이니까 곱하기 2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K분의 파이가 되겠죠. 곱하기 2 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인데 주기만큼 가서 감마가 나오기 때문에 감마는 그럼 뭐야? 알파에다가 주기 한 번 더한 거죠. K분의 2파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죠? 그럼 이제 뭐는 찾을 수 있겠다?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찾을 수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다 더하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나와요? 알파 플러스 K분의 3파이인데 맞습니까? 자, 우리가 구하는 건 그러니까 뭐야? F의 알파 플러스 K분의 3파이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기성의 특징이 주기를 더했다 뺐다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 그쵸? 주기가 아까 K분의 2파이였기 때문에 K분의 2파이를 날리고 주기를 빼서 F의 알파 플러스 K분의 파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K분의 파이는 요거 한 칸만이에요. 그쵸? 180도만큼을 얘기해.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요만큼, 여기가 알파니까 요만큼, 알파만큼을 K분의 파이에서 조금 더 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3만큼 이쪽에서 나타나니까 얘 마이너스 4분의 3 나오겠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F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3이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결과적으로는 그래프의 개형이 너무나도 고정적이기 때문에 결국 장난쳐 봐야 뭐야? 대칭성, 주기성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요거 잘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고 아까 말했지만 여기가 요만큼이 알파였다면 요만큼 알파 가거나 요만큼 거꾸로 알파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알파만큼 더 가거나 이렇게밖에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문자로 그냥 통일해 버리시면 뭐 대칭성이나 주기성을 갖고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표 문항 10번 문항인데 자, 함수 y는 마이너스 절대값 sin 2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5의 최대 최소의 를 각각 mn이라고 합니다. 이때 최대 최소를 곱한 다음에 2배 한 값은 얼마일까? 라고 물어봤죠. 그쵸? 자,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사실 그래프를 잘 이해한다면 자, 그러니까 최대 최소의 주기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봐봐. 이게 이렇게 좁아져도 위아래는 고정이잖아.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이 EX는 최대 최소 영향을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기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평행 이동을 한 건 맞지만 그렇지만 요 뒤에 있는 상수값은 위아래로 평행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최대 최소 영향을 주죠. 근데 요런 거는 선생님이 절대값이 붙어서 좀 헷갈렸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센에서 나오는 문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봐. 그래서 흐름대로 좀 가시면 처음에 그냥 sin 2x 마이너스 2분의 1을 볼 때 선생님이 이렇게 보라고 했죠. 최대 최소만 볼 거니까. 원래는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아래로 내리고 있죠. 그러면 얼마야? 최대값은 2분의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요. 맞냐?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중요한 게 요것 때문에 낸 것 같아. 절대값을 딱 씌우면은 X축 아래가 꺾여 올라오죠. 그죠?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학생들의 실수가 이거 둘 다 절대값 씌워버리면
최소값이 2분의 1, 최대값이 2분의 3이요라고 판단할 확률이 높아. 근데 아까 말했지만 x축 아래에서 꺾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0이라는 함수값은 제자리에 위치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삼각함수라는 건 0에서부터 1, 0, 마이너스 1이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음수값만 올라가면 0이라는 값은 그대로 제자리를 유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값을 딱 씌우는 순간 최대 최소가 어떻게 바뀌냐면 0에서 이 둘 중에 큰 게 최대값으로 바뀝니다. 최대값이 뭐로 바뀌는 거야? 2분의 3으로 바뀌겠죠. 0부터 2분의 3까지. 됐어요? 맞아? 그런 다음에 다시 뭘 붙이고 있어요?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다시 무슨 축 대칭하는 거야? x축 대칭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최대 최소가 어떻게 바뀌어요?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0으로 바뀝니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어? 플러스 2분의 5 플러스 2분의 5 하고 있는 거죠. 뭐 됐습니까? 따라서 최대값은 2분의 5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최소값은 1이 되나? 그럴 겁니다. 그쵸? 마이너스 2분의 3에 2분의 5 더하니까.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한 다음에 그 앞에다 2 붙여놨죠? 답은 얼마? 5가 답입니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좋아요. 정리. 자, 대표 문항 16번 문항이에요. 삼각방정식이라고 써있는데 봅시다. 연립방정식 루트 2 sin x는 sin y. 그죠? 자, 그 다음에 2 코사인 x 더하기 코사인 y는 1. 의해를 x는 a, y는 b라고 할 때 두실수 a, b의 합 a 더하기 b는 이렇게 구하라고 돼 있어요. 단 0과 2파이야. 포함은 안 되고 있죠. 2파이. 그죠? 얘도 2파이는 포함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헤매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걸 헤매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잘 봐. 선생님,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그래프 그려보겠지 뭐. 그치? 그래프를 그리면서 헷갈리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건데, sin y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냥 sin y니까 1과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루트 sin x 그래프는 여기서 루트 2, 1.4배만큼 올라갔다가 1.4배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선생님 언제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요때고요. 얘는 포함인데 얘는 빵꾸니까 요거랑 요거네요. 0파이네요. 그쵸? 맞습니까? 요렇게 쓰고 그 다음에 2 코사인 x 더하기 코사인 y는 1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얘도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잘 봐. 얘도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고 틀리는 겁니다. 자, 이거를 선생님 조금 심도 깊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해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어요. 잘 봐. 자, 2 코사인 x고, 자, 요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볼게요. 2 코사인 x를 아마 이렇게 볼 거야. 1 마이너스 코사인 y라고 볼 거예요. 그죠? 그러면 2 코사인 x의 그래프는 2에서 출발해서 0,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지? 맞습니까? 틀린 거 없죠. 1 마이너스 코사인 y는 마이너스 코사인 y를 한 칸 올린 거죠. 마이너스 코사인 y가 이렇게 생겼을 때 한 칸 올린 거니까 요렇게 그릴 겁니다. 뭐야? 미안.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점이 여기 발생하니까 선생님 근데요 0파이 얘네들은 구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잘 들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헤매게 되냐면 x와 y가 똑같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잘못 받아들인 건 뭐냐면 sin x와 루트 2 sin x를 그렸기 때문에 x값이 똑같다라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봐봐. x가 만약에 여기 2분의 1을 맞추려고 여기서 2분의 1 맞추려고 30도를 만든다면 얘도 여기서 2분의 1 값이 나오는 여기가 x라면 여기가 y면 되는 거거든. 두 개를 더해서 1이 되면 되는 거야. 그치? 맞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다시 sin y니까 물론 y가 여기 2분의 1 값을 만족시키는 여기가 y가 되고 여기에 2분의 1을 만족시키는 여기가 x가 되면 이때 루트 2 sin x와 루트 2 sin y의 값이 합이 1이 되는 건 진짜 무수히 많겠지. 무수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얘가 1일 때 0이면 되고 이해돼요? 얘가 루트 2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잡으면 돼. x, y가 너무 많이 생겨. 그러니까 x, y가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방정식 sin x와 코사인 x가 아니라 sin y와 sin x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도 따로 움직이고 y도 따로 움직이는 거죠. 이해돼요? 문자가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결을 도전하게 되면 문제가 풀리지 않거니와 이해도 못하고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잘 들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뭘 배워요? 1차 방정식을 배웁니다. 문자 한 개인 거. 그죠? 중학교 2학년 때 문자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배워요. 그때 어떻게 했죠? 가감법, 대입법을 활용해서, 등치법은 안 배웠으니까 활용해서 뭘 해? 문자의 개수를 줄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중3 때 뭐 배웁니까? 2차 방정식 배워요. 어떻게? 1차로 나누면서 문자 한 개인 걸 배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배워요? 문자 두 개인 2차 방정식 배우죠. 그때 어떻게 써? 차수도 낮춰야 됐고 문자의 개수도 줄여야겠죠. 그런 형태가 등장한 겁니다. 지금 문자 두 개 나온 방정식이야. 그럼 문자를 하나 없애야 되는 거죠. 자, sin x와 코사인 x가 나오고 있잖아요. sin y와 코사인 y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없앨까? 라고 말한다면 sin y와 코사인 y를 없애는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sin x와 코사인 x를 없애는 방법. 사제곱 플러스 코제곱은 얼마? 이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건데 잘 봐.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의 아이디어는 뭐라고요? sin 제곱 x에다가 코사인 제곱 x를 더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쵸?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소거시킬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완벽한 건 sin y와 코사인 y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잘 봐.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걸 제곱하면 뭐가 돼요? 2 sin x는 sin y에 각각 제곱했으니까 제곱 붙여주시면 되겠죠. 2 sin 제곱 x는 sin 제곱 y.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에 숫자를 대입해서 여기다가, 그죠? 양수값과 음수값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제곱하는 순간 두 개의 부호가 달랐을 때 두 개의 부호가 같게 나오는 답도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쵸? 원래 그래서 옛날에는 뭐 무연근 이런 것도 배웠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걸 배우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볼게요. 이 코사인 x-1을 놓고 넘겨서 마이너스 코사인 y라고 쓸 겁니다. 그쵸? 그래야 제곱했을 때 어떻게 돼? 얘를 제곱하면 4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4 코사인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얘가 코사인 제곱 y가 돼요. 동의 가능할까? 그래야만 이렇게 두 개를 더했을 때 뭐가 사라져요? y가 없어집니다. 자, 여기서 근본적인 목적이 등장을 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문자가 두 개인 방정식을 풀어요, 못 풀어요? 그쵸? 못 풀죠. 그죠? 눈이 지금 캐릭터처럼 바뀌고 있어. 조심해요. 안 돼. 저기 널 위한 자리가 저 뒤에 있어요. 여기 준비해 놓은 거 저 비싼 돈 주고 산 거예요. 저거 서서 듣는 책상.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이제 문자의 개수를 줄여야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먼저 떠올렸어야죠. 맞아? 그러니까 x, y가 둘 다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잘 봐. 2사 제곱, 2코스 제곱은 2로 더해서 사라지면서 2 코사인 제곱 x만 남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코사인 x 나오고 플러스 1은 그죠? 사제곱, 코제곱 더해서 1 이렇게 정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1 지워지고, 자, 요거 2로 나누면서 정리하면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 코사인 x 더하기 1은 0이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인 거 느껴져요? 그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 x, 아이고, 인수분해 할 거죠? 설마 치환하진 않겠지? 자, 그래서 코사인 x 빼기 1 전체 제곱은 0 이렇게 나와서 따라서 코사인 x 값이 1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프 그리지 않을게요. 0부터 2파인데 2파이가 안 들어가죠. 그럼 0, 1대 1이고 슈 와서 2파일 때 1이지만 그지? 그래서 여기서 x 값이 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x가 0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자, 선생님 반드시 대입해야 된다 그랬죠. 왜? 어디다가? 원 상태에다가. 대입을 하지 않으면
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양수값, 음수값이 뒤섞여 있는 걸 풀 수 없어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 양수, 음수가 바뀌어서 나오는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x가 0일 때 위의 식에다가 넣어버리면 sin 0은 0이죠. 그래서 sin y가 0이면 돼. 자, sin y가 0인 거 뭐 있죠? 0일 때 0이고 파이일 때 0이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개의 값이 나와요. y가 0이거나 y가 파이다.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그러니까 조건상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건 뭐야? 0, 0이거나 아니면 0파이를 따져주면 되죠. 그래서 밑에다 0, 0 집어넣을 겁니다. 자, 코사인 0,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성립 안 하잖아. 그죠? 맞습니까? 성립 안 해요. 코사인 0이 얼마야? 1. 그러니까 2 더하기 1은 3이죠. 맞습니까? 알아듣고 있는 거죠? 표정이 굉장히 의심스럽구만. 그죠? 이게 언젠간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마스크를 못 보니까 눈만 보이니까 그쵸? 한 명은 지금 이렇게 눈이 거의 돌아가기 직전이고 한 명은 무슨 표정인지 모르겠고. 그럼 이제 요것만 대입해 보면 돼요. 그죠? 그럼 여기다 0 대입하면 얼마예요? 1이니까 2죠. 그럼 여기다 파이 대입하면 y에다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러니까 2-1은 얼마?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내가 봤어. 지금 눈으로 코사인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오케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구나. 그죠? 그리고 확인했어요. 따라서 요게 답이네. 그죠? 그래서 A 값과 B 값을 더하면 답은 파이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었고, 요 문제가 얘기하는 바가 생각보다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면서 배우는 그 식의 90%가 함수식이잖아. 그러니까 x를 독립변수, 그러니까 이게 정석에서 나오는 표현이야. x가 독립변수고 y가 종속변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x가 들어가서 y가 나온다라는 그러니까 나오는 구조만을 배웠죠. 그러니까 구조에 익숙해진 거고. 그치? 선생님이 XYZ가 왜 사용됐다 그랬어요? 남아 돌아가지고 XYZ를 쓴 거라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X가 반드시 그 함수에서 X좌표, Y가 반드시 함수에서 Y좌표, 이렇게만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굳어졌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X 따로 Y 따로 그냥 X, Y가 그냥 따로따로인 겁니다. 그죠? 그걸 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 그죠?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었고요. 잘못하면 굉장히 헤매고 시간 뺏길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 잘 하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등급 문제라고 돼 있는 23번 문항이에요. 자, 보니까 알파가 0과 파이 사이고 둘 다 포함이고, 그다음 베타가 0과 파이 사이고 둘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사인, 각 안에 사인 값에 파이 곱한 거, 그죠? 그러니까 사인 파이 사인 알파라고 돼 있고, 코사인 파이 코사인 베타가 2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게. 사인과 코사인은, 그쵸? 각을 갖고 지랄해 봐야 최대값이 얼마야? 1입니다. 최소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값을 좀 더 벌리고 싶다면 당연히 사인과 코사인의 개수로서 지랄을 해야 되는데, 결과는 지금 요 안에 있는 얘가 각으로서 위치하고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면. 왜냐면 이걸 해설을 보면 정말 장황하게 풉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선생님 사인 알파에 8 붙었잖아. 아니 근데 그 값을 다시 각으로 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요 사인 값은, 최종적으로 요 사인 값은, 요 코사인 값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밖에 진동할 수밖에 없는 숫자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가 나왔대? 2가 나왔대. 그러면 잘 봐요. 사인 파이 사인 알파 값이 1이라는 얘기가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코사인 베타라는 값이 1이라는 값이 나오는 걸 이해하고 갈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0부터 파이 사이잖아. 그죠? 그럼 이때 사인 알파는 그래프 그려봐야 두 칸이면 돼요. 이렇게 나오겠지. 어디와 어디 사이? 0과 1 사이에서 나와요. 그죠? 그럼 0과
0과 1 사이니까 여기에다가 파이를 곱하는 순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로 바뀌어. 요 각 자체가. 그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자, 사인 알파가 0과 1 사이에서 나오죠. 그럼 파이 사인 알파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그죠?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사인이 1 나오려면 뭐여야 돼? 2분의 파이여야겠죠. 뭐가? 얘가. 다시.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사인 값이 1이 되려면 여기밖에 없어. 2분의 파이. 그죠? 맞습니까?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얘가 여기 각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1이 되려면 요 값이 그러니까 뭐여야 되는 거야? 첫 번째. 그러니까 파이 사인 알파가 2분의 파이면 돼요. 이 얘기지. 됐어. 그 다음 파이 나누시니까 그럼 사인 알파가 얼마면 되는 거야? 2분의 1이면 돼요. 동의 가능? 자, 그러면 2분의 1 사인 알파, 요게 지금 사인 알파 그래프잖아요. 요거 빼고 2분의 1 나오려면 얼마여야 돼? 6분의 파이, 30도죠. 그래서 6분의 파이고 또 요거 6분의 파이니까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는 것도 좋지만 우리 배웠죠. 사인과 사인의 각의 합이 180도 파이면 값이 같다였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거랑 더해서 파이 되려면 6분의 5파이겠죠. 자, 그래서 알파가 될 수 있는 값은 이렇게 두 개가 등장해요.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사인 베타. 그쵸? 근데 베타가 0부터 파이기 때문에 코사인 값은 0부터 파이까지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다 나옵니다. 그죠? 다시. 자, 코사인 파이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4칸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0부터 파이까지. 얘가 뭐야? 코사인 베타의 그래프가 돼요. 베타가 0부터 파이까지. 됐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파이를 붙일 거니까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코사인 베타가 파이 사이로 등장해요. 자, 요걸 다시 각으로 사용할 거죠.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라면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려야 되겠죠. 자, 얘가 y축, 요게 파이 코사인 베타 축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등장하니까 이렇게 생기겠지. 코사인, 그죠? 그래프가. 근데 얘가 각으로 들어갔을 때 결과가 요건데 뭐가 나와줘야 돼? 함수값이 1로서 나와줘야 되잖아요. 얘가 이 각의 범위가 파이부터 마이너스 파이까지 나오는데, 그지? 그걸 써서 코사인 값이 1이 나오려면 여기밖에 없어. 0. 그렇죠. 그러면 파이 코사인 베타가 뭐란 얘기야? 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러면 코사인 베타가 얼마입니까? 0이면 돼요. 코사인 베타 0인 거. 코사인 베타 0인 거. 코사인 베타 그래프 여기다 그려놨네. 그죠? 코사인 베타 0인 거 얼마? 2분의 파이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베타는 딱 뭐밖에 나올 수 없어? 2분의 파이밖에 나올 수 없네. 동의 가능?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갈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두 가지가 나오겠죠. 6분의 파이에 2분의 파이니까 이거 6분의 3파이라고 쓸게요. 헷갈리지 않게. 더하면 뭐가 돼요? 6분의 파이, 6분의 4파이, 3분의 2파이. 그죠? 3분의 2파이 거나 요거랑 요거랑 더할 거야. 6분의 8파이. 그러니까 3분의 4파이죠. 맞습니까? 자, 3분의 4파이. 3분의 파이가 기본적으로 얼마? 60도죠. 자, 요 그래프 살짝 지워도 되겠어요? 자, 다시 갑니다. 잘 봐야 돼. 요것도 한 번에 그래프를 그리면 좀 도움이 되긴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동의 가능하죠? 잘 봐. 자, 그럼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먼저 그리기 위해서 사인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3분의 2파이는 120도예요.
0부터 180도를 3등분한 값이야.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첫 번째 값은 여기에요. 그죠? 얼마인지는 알겠죠?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 나와. 여기까지 오케이? 그죠?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3분의 4파이는 60도 60도만큼 더 간 거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나오겠죠. 두 번째 값으로 여기가 되겠죠.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거겠지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건데 코사인 그래프는 슝 이렇게 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에서 나오나 여기에서 나오나 그 값이 어때요? 똑같겠죠. 맞아? 얼마입니까? 120도에서 내가 좀 잘못 그리긴 했는데 2분의 1 값이 나와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해되십니까? 헷갈려요? 아니죠? 여기 120도니까 요값 똑같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마이너스 1 여기도 어차피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쵸? 두 개 더해서 사실은 2파이예요. 그쵸? 코사인은 어때? 각의 합이 2파이면 값이 같아요. 그죠? 배웠잖아. 그래서 두 개 더해서 2파이기 때문에 코사인에서는 볼 게 없어서 사실 두 개 값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인은 이거냐인데 어차피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플러스 1이 되겠지. 됐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거랑 마이너스 2분의 1 더한 게 최대값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요게 답이었어요. 자,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었죠. 정리할 게 조금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게 여기서도 의미가 있는 게 사인의 각이 반드시 호도법으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합성함수 형태로 등장할 수도 있겠군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오면 완전히 난이도가 어려워지겠죠. 그쵸? 좀 잘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표문항 24번 문제, 그러니까 삼각 부등식 문제가 등장하는데, 자, 0부터 2파이까지래요. 자, 부등호 체크 잘 하시고요. 자, 2파이는 포함하지 않죠? 자, sin x가 코사인 x보다 작거나 같다. 선생님이 fx는 y좌표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코사인 x 그래프가 sin x 그래프보다 위로 올라가는 순간이 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2 sin 제곱 x 마이너스 5 코사인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뭐야? 활용해야 되는 게 있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인 걸 확인해서, 그쵸? 사제곱을 1 마이너스 코제곱으로 바꿔서 스펠링을 통일시켜 줘야 되겠죠. 코사인으로서. 맞아? 자, 식을 통일시켜 줘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사인 x, 코사인 x, 요거는 아마 많이 보게 될 그래프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빨리 탁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확인을 해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많이. 그래서 그 값도 빨리빨리 체크할 수 있게끔 약간은 암기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돼요. 잘 봐. sin x가 이렇게 생기고, 자, 코사인 x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자, 우리 코사인과 사인 값이 같은 순간이 언제인지 알죠? 얼마? 4분의 파이. 그쵸? 왜 웃어요? 그래프가 이상해? 아니야. 뭐 어떻게 똑같이 그리니? 자, 여기에서 그래프가 여기 4분의 파이부터입니다. 그렇죠? 4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될까? 4분의 5파이야. 빨리 계산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코사인 x가 어디로 돼 있는 거야? 위에 가 있는 거죠. 그럼 코사인 x가 위에 가 있는 범위는 요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이 돼요. 동의 가능할까? 그런데 주의할 건 여기가 빵꾸입니다. 여기는 포함이고, 그지? 맞아? 따라서 여기에서 해를 적어주시면 0에서부터 x는 4분의 파이까지 거나 또는, 그죠? 뭐예요? 4분의 5파이에서부터 x가 2파이는 빼고요. 그쵸? 맞습니까?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매번 강조하죠.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이것도. 이건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사인 제곱을 뭐로 바꿀 수 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꿀 수 있다. 기본적이었죠. 삼각형 떠올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저거를 이제 정리하면, 자, 2배에 대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5 코사인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봤더니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는 것 같으면 내가 틀린 것 같아. 아니지! 잘 봐. 근데 이 창이 지금 음수값을 띄고 있죠. 다 작다쪽으로 이해할 거예요. 그죠? 따라서 2 코사인 제곱 x고 부호가 바뀝니다. 플러스 5 코사인 x고 2 더하기 1은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인수분해 돼요, 이거. 2, 1, 3, 1. 그죠? 자, 3이 6에 마이너스 1 하시면 5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뭐, 그쵸. 중3 때 많이 했지. 그래서 2 코사인 x 마이너스 1 코사인 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뭐야? 사이값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코사인 x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뭐면 돼요? 2분의 1 사이면 되는데 코사인은 기껏해야 얼마야? 마이너스 1이란 말이죠.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코사인의 그래프, 여기서 이해를 하자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분의 1까지야. 요만큼, 그죠? 자, 이때 해의 범위는 요만큼이 되겠죠. 자, 보여? 겹치는 부분 보여? 파란 거, 빨간 거? 연립부등식이니까. 자, 겹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겠죠. 맞아? 빨간 부분, 파란 부분 겹치는 거. 여기는 안 겹치고, 그죠? 빗금친 부분이. 파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나오니까. 빨간 거, 파란 거 겹치면 요만큼. 그죠? 여기가 얼마인지 알면 되네. 맞아? 코사인이 언제 2분의 1이에요? 네? 60도. 3분의 파이죠? 코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합쳐 2파이. 3분의 5파이. 그죠? 면 값이 같다죠?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는 4분의 5파이에서부터 x는 어디까지입니까? 3분의 5파이까지.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얘가 알파, 얘가 베타.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더하래요.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얼마입니까? 12분의 1 묶어. 그 다음에 15 더하기 20 하니까 12분의 35파이. 이렇게 나오죠. 파이 어디 갔어? 그죠? 그래서 답이 뭡니까? 12분의 35파이. 그래서 답은 12분의 35파이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 기본적인 문제였죠. 그래요. 빈출 문제로서 난이도가 되게 높은 건 아니지만 정말 빈출 문제입니다. 알겠죠? 정말 빈출 유형이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뭐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이 밑에 것만 시험으로 내도 무방해요. 그죠? 근데 이제 어렵게 한다면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내는 건데, 이 첫 번째 사인 코사인의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건 되게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꼭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 그죠? 잘 생각해 놓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12분의 35파이가 최종적인 답이다. 체크하시고, 자,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7번 문항입니다. 27번 문항 신유형이라고 하는데, 신유형의 느낌이 사실 처음 보는 것 같긴 하지만 막상 보면 처음 보는 건 아닐 거고요. 그죠? 신유형의 특징상 문제의 난이도가 높긴 하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이 봤을 때 문제의 완성도는 조금 떨어지는 문제. 그쵸? 그래서 의미 없는 항이 조금 보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봅시다. 자, t가 0부터 12분의 5파이래. 이미 t를 좀 짜증나게 줬어요. 뭐야, 12분의 5파이? 6분의 파이의 절반이니까 15도? 15도 곱하기 5하면 75도? 여기서부터 이제 산으로 갑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죠? 근데 세 점, A점이 있고 B점이 있고 C점이 sin 2t-3분의 파이, 2t-3분의 파이가 똑같아요. 지금 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가 8분의 5 루트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t의 값의 범위는 알파에서 베타까지래. 이때 뭐 잘못 읽었어?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뭐 잘못 읽는 건 허다합니다. 내가 동영상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난독증인가 싶을 정도로 등신같이 말하는 거 되게 많아요. 막 말하는 거랑 쓰는 거랑 너무 다르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치? 그러니까 잘못되면 눈빛을 보내세요. 어디까지 했어?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봤더니 지금 보니까 2t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각이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그냥 요걸 x라고 할게요. 그냥 시원했으니까 변형을 한번 합시다. 2배 하면 6분의 5파이죠. 그죠? 2배 하시면 0부터 6분의 5파이고 거기서 3분의 파이를 뺄 거예요. 자, 그러면 2배에서 3분의 파이 빼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얘가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배 하면 6분의 5파이잖아. 6분의 5파이에서 빼기 6분의 2파이를 빼주시면 6분의 3파이.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2분의 파이까지라는 결과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근데 요 t는 지우시면 안 되는 게 마지막에 t 값에 대한 범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돌려야 되는 귀차니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냥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부터 x가 2분의 파이까지만이에요 라는 걸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의 좌표를 이해하려고 봤더니, 그죠? 삼각형의 좌표를 이해하려고 봤더니 A라는 점에서부터 B라는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요. X축과 평행합니다. 아니, X축 위의 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그냥 고정이 됩니다. 얼마? 2분의 5로 고정이 돼요.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죠? 그렇다면 넓이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X좌표와 Y좌표에서 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X좌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 Y좌표 값의 높이를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지금 Y좌표로서는 코사인 2t-3분의 파이라고 해줬죠. 그러니까 X좌표가 어디로 돌아다니던 간에 높이는 Y좌표가 역할을 해주죠. 그러니까 저기서 사인 2t-3분의 파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쵸? 뭐 내가 봤을 때 문제에서 역할은 뭐냐면 여기에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선 뭐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미 없어요. 그냥 코사인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완성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얘를 그냥 코사인 x라고 선생님이 봤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높이 절대값을 쓰긴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요 x의 범위를 딱 보니까, 요 x의 범위를 보니까 잘 봐봐. x의 범위를 보니까 0에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딱 놓고 봤을 때 코사인은 요렇게 나옵니다. 그죠? 맞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60도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나오는 거야. 2분의 파이까지 요렇게. 그죠? 여기서부터 요렇게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울 필요도 없어. 그냥 양수값이야. 그쵸? 따라서 넓이는 얘들아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코사인 x였단 말이죠. 근데 얘가 크거나 같으면 돼. 뭐보다? 8분의 5 루트 2. 8분의 5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아름답죠? 5 나누고. 그치? 4 나누면 2분의 루트 2. 뭐야? 코사인 x가 그러니까 뭐보다 크면 돼? 2분의 루트 2보다 크면 돼요. 2분의 루트 2 우리 알고 있죠. 몇 분의 파이? 배는 게 없어. 4분의 파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얼마 전에 수업하면서 이게 습기가 너무 차니까 안경을 벗었더라고요. 그쵸? 안경 벗은 적이 있더라고. 되게 보기 싫더라. 안경을 벗으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봐도 별론데, 그지? 니네가 보면 얼마나 별로겠어, 그지? 아니야? 고마워요. 너밖에 없다. 자, 여기 마이너스 4분의 파이서부터 4분의 파이 이상,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답으로 등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부터 이상이니까 포함해 주시면 돼요. x가 4분의 파이면 됩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x가 아니라 t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t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x를 t로 바꾸려면 뭐 하면 돼요? 3분의 파이를 먼저 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분의 파이를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12분의 3 더하기, 그죠? 12분의 3 더하기, 얘가 얼마야? 12분의 4죠. 12분의 7파이가 돼요. 헷갈리죠? 2t, 그죠? 맞습니까? 3분의 파이 더하면,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sorry. 얘가 12분의 3에서 12분의 4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죠? 12분의 1파이가 될 거고, 그쵸? 얘가 12분의 7파이가 되겠네. 맞아요? 그 다음에 2로 나눌 거죠? 얼마예요? 6분의 파이에서 t는 6분의 7파이. 맞습니까? 아니야? 12분의 7파이 아닙니까? 맞죠? 2로 나눌 거잖아. 계산이 안 되냐? 그죠? 왜 2를 곱하고 있죠? 미안해! 24분의 1파이.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안 받아지는 거죠. 24? 그죠? 24분의 7파이. 그죠? 이게 알파, 이게 베타. 베타에서 알파 빼면 24분의 6파이. 그죠? 24분의 6파이니까 얼마야? 그렇죠.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분의 파이고 사인 4분의 파이는 얼마? 2분의 루트 2다 라고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때? 난이도 높을 수 있어요. 왜냐면 삼각함수가 나온 데다가 게다가 넓이가 등장했는데 넓이도 이상이라고 물어보고, 그쵸? 범위 또 산정해야 되고, 게다가 t도 그지같이 좁고, 맞아요? 그런데 하나씩 뜯어보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죠. 그쵸? 요때 주저하지 말고 주어진 좌표를 좀 이해한다면, 가로선. 그럼 높이만 해결하면 되겠네. 그쵸? 한 변의 길이가 그냥 주어진 거니까. 맞습니까?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죠. 변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이려면 무조건 뭐야? 높이가 최대일 때. 그죠? 이거는 우리 뭐 중학교 때도 나왔고 중3 때도 나왔고 고1 때도 등장했던 얘기고, 그쵸? 심지어는 원방 때도 나왔던 얘기가 돼요. 원 위에 점 막 돌리면서 여기 변의 길이 있어. 언제 최대니? 그러면 별짓 다 하죠. 여기서 이게 아니라, 그쵸? 여기서부터 가장 먼 점 찾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든지 뭐 이런 형태를 떠올렸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나와져 있는 요 내용을 기준으로 거기서부터 차곡차곡 흐름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습니다만 하나씩 뜯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문제 됐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일단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각의 변환에 따른 그래프를 어떻게 잘 그려내는지가 사실은 절반은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삼각함수 조금 공들여 그리시면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이 삼각함수가 요걸 조금 공들여 그려주시면 2분의 1 값이 30도에서 나오는 게 보여. 그죠? 그 다음에 45도 2분의 루트 2 값이 45도에서 나온다는 게 보이고, 그죠? 2분의 루트 3이 60도에서 나온다는 걸 조금 이해한다면 요게 요렇게 순서대로 잡히는 걸 조금만 성의 있게 그리는 연습을 하신다면 의외로 눈으로 그래프의 대칭으로, 그래프의 주기성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죠. 뭐야? 삼각함수에서 주기성, 대칭성 안 내면 뭐 내겠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니까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어요. 알겠죠?